반포주공 1단지 35층으로 재건축. 5,002가구 대단지 탈바꿈. 여러분, 반포주공 1단지 그러면 느낌이 잘 안 오죠. 반포주공은 1, 2, 3, 4주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재건축이 끝난 아파트가 아크로 리버 파크, 소위 말하는 ARP. 반포주공 1단지가 35층으로 재건축하게 되면은 5,200가구가 되는데 아크로 리버 파크에 준하는 가격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반포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반포는 강남이죠, 강남. 70년대 후반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강남을 조성을 했는데, 반포의 아파트하고 고속버스 터미널 정도 있고, 등거러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한강이 있잖아요. 홍수 조절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 어릴 때 생각해보면, 한강에 물난리가 나면은, 그 반포주공 아파트 옥상에서 사람들이 헬기를 보면서 손을 흔들고 구조를 요청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남은 저지대였다는 거죠. 저지대고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사니까 강남 땅이 계속 비어 있었던 거죠. 잠실 같은 경우에는 잠실도 섬이었어요. 섬이 두 개였어요. 부리도하고 잠실도. 그래서 잠실에 가보면은 부리도 어린이집이라는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남아 있는 거죠. 그 부리는 새부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부리도라고 했어요. 잠실도 그렇고 반포도 그렇고 그 잠원도 있죠. 잠원의 잠자하고 잠실의 잠자가 누에고치 잠자입니다. 어쨌든 누에고치 치고 했는데 사람은 사실 많이 안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됐는데 강남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홍수라는 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수위 조절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강 같은 경우에는 하상계수라는 게 있는데 여름철하고 겨울철, 우기하고 건기에 그 물의 양을 비교하는 건데 그 하상계수가 클수록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4대 강 이런 거는 보통 보면은 나일강이니 뭐 이런 강들을 보면은 10월 보통 안 넘어요. 비가 엄청 안 올 때는 물량이 1이라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10인 거죠, 10. 근데 우리나라의 한강은 하상계수가 399입니다. 399. 예, 40배, 50배가 높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겨울에는 물이 거의 없는데 여름에 홍수철이 되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장마가 되면 잠길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수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다목적 댐을 만들어 갖고 물의 양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강은 두 개로 나눠지죠. 남한강하고 북한강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한강에는 소양강댐, 남한강에는 충주댐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게 1970년도 초반이 돼요. 그러면서 수위 조절이 조금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강이남, 강남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포는 집을 지어도 항상 물에 잠길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아파트 지구라는 걸 지정합니다. 아파트 지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비가 와서 물에 잠기면 안 되니까 아파트만 지으라고 한 겁니다. 뭐냐면 5층으로 지어 놓으면 물에 잠기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단층이면 잠기기 때문에 피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아파트 지구라는 게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반포입니다. 반포. 그런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제방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다목적 댐들이 계속 생기면서 수위 조절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1990년도 이후에는 한강 둔치가 잠기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반포가 왜 아파트만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전부터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제야 1, 2, 3, 4 주구가 전부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반포가 드디어 이제 35층으로 재건축이 되는군요. 5,002가구라니까 기존의 아크로 리버 파크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든가 조금 더 나가지 않을까. 예, 축하드립니다. 예. 지분이 워낙 커가지고 환급금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